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 마실 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7월 말에 만나고 8월 초중반에 만나야지 했는데 벌써 8월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폭염 속에 고생하던 시간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8월의 막바지인데요. 이 폭발적인 더위 여름이 언제 가고 가을이 언제 오나 했는데 오나 봅니다. 불쾌지수가 좀 줄어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심을 궁금해하면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3번째, 여행의 기술. 오늘의 사심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이 있는 시간이죠.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가 너무 어색하네요.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8월 30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오후입니다. 네, 오후에 간만에 녹음을 하고 날이 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한 달 정도 만에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야심차게 시작했었는데 여름 이제 닫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은 이번 회로 막을 내릴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19회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3번째, 그리고 제가 늦게 찾아오는 바람에 마지막이 되어버린 이 특집의 주제는 여행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받을 때 이맘때쯤 여행 많이 가시죠. 휴가를 맞아서 방학을 맞아서 피서의 계절을 맞아 떠나는 여행,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라고 미션을 드렸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여행의 꿀팁,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나 좋았던 여행, 최악의 여행 등 여행에 대한 자유로운 얘기를 기다립니다. 여행보다 방콕이 최고라면 방에서 보내는 휴가 꿀팁도 좋아요 라고 제가 사연은 8월 2일쯤까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무더위 조심하시고 휴가 잘 보내세요. 사심 집중 좀 찾아줘요 제발, 이렇게 제 주변 분들께 메시지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녹음하면서도 공지했었고, 저는 트위터로도 제가 공지를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남겼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공지도 좀 제대로 하고, 좀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깜빡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게. 예, 마음이 아마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걱정 끝에 만들어진 특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18회 참여가 엄청 저조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제가 이거 계속 해도 될까 이랬는데, 여행의 기술, 여행이란 말은 여러분이 마음이 좀 열리는 단어인가 봐요. 많은 분들의 참여로 또 제가 늦게 찾아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 8월 초 중반까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그래서 원래 제가 기획했던 의도는 여러분이 한참 피크 시절 휴가 가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련했는데 무척이나 늦어져서 내년 뭐 여름 휴가나 혹은 또 휴가를 늦게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휴가가 아니어도 뭐 국내 여행지는 짧게 또 갔다 오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행에 대해서 궁금할 때 여러분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창하고요. 네, 하나의 사진 집중은 이렇게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네, 팟빵이나 애플 아이튠즈 하나의 사진 집중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트위터 하나의 사진 집중, 아이디는 HANANESS86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사진 집중이 업데이트가 된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받는다 등등의 짧은 소식을 여러분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뭐 팟빵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이메일
hananes86@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심 들어보겠습니다. 네, 햄리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행에 끌리셨나봐요. 들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은 북경. 혼자서 한 달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다닌 듯. 유명 관광지도 좋긴 한데 후퉁이라고 중국 전통 골목길 걷는 게 제일 재밌었음. 내가 갔을 땐 한국인에게 우호적이라서 어딜 가나 잘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럴듯. 북해공원 같은 큰 공원이 아니라도 동네 공원이 많아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는 것도 좋음. 여름에 갔는데 골목에 파는 양꼬치랑 북경 맥주 한 잔. 아직도 그리. 네, 신나하는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네, 북경도 현대화가 많이 돼서 서울 같은데 그래도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적인 것들이 넘넘 매력적임. 꼭 한번 가봐요. 하지만 한여름, 겨울, 초봄은 날씨랑 스모그 최악이니 날씨 좋을 때 가기 하트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북경. 저는 중국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햄리님도 중국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분 정보를 얘기해도 되나? 오래 비행기를 타는 게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잘 가시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셔도 가셨었나요? 네, 제가 제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여행, 북경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막연하게 저는 그 중국에 대한 공포랄까요? 예,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왠지, 공원도 있고, 전통 골목길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양꼬치와 북경 맥주였습니다. 양꼬치는 찡따오라고 여기서도 많이 먹는데 현지에서 먹는 맛은 더 맛있겠죠? 하지만 꿀팁이 있었습니다. 한여름과 겨울, 초봄은 날씨랑 스모그가 최악이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날씨를 피한 계절은 지금이죠. 9월. 네. 그래서 가을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10월에는 중국의 국경절이 있잖아요. 그 민족 대이동이라서 엄청 복잡하다고 하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9월쯤이 좋은 것 같네요. 8월 말. 네. 이 햄리님의 북경 꿀팁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여행 가셨나요? 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또 나눠주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햄리님 사연 고맙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디터 주님께서 한 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하는 책, 여행의 심리학,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아마 이 책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2부에서 네, 사심곡간에서 여행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큰맘 먹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주님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여행에 또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2부 사심곡간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또 볼게요.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호기롭게 떠난 유럽 여행, 첫 도착지는 이탈리아 로마. 근데 우울했다. 비행기에선 옆자리 외국인 아저씨가 성추행하고 헐 그러셨군요. 한여름 땡볕의 로마는 먼 축일 기간이라 문 연 가게도 없고 유럽은 보행자 우선이라니까 하고 짧은 횡단보도 당당하게 걸었다가 운전자한테 쌍욕 먹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쌍욕인 건 알아들음. 성추행 아저씨는 10시간 넘는 비행시간 내내 다리에 몸이 닿길래 뚱뚱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 착륙 얼마 안 남았을 때 담요 밑으로 손 뻗어 내 다리 만지는 걸 목격함. 아, 둥탱이. 지금 같으면 욕하고 난리치고 승무원 불렀겠지만 그때만 해도 물러 터져선 딴 자리에 앉은 일행한테 피신만함. 그렇게 잔뜩 위축됐던 첫 여행지에서 버스 타고 출근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낯선 곳에서 위축되지 않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원이고 싶었던 것 같음. 뭘 그렇게 쫄아 있었는지. 처음 탄 유레일 패스, 이탈리아 기차도 정말 최악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해서 이탈리아 인상이 더 안 좋았는데 몇 달 전 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이탈리아 편 보고 마음이 선덕선덕한 걸 보면 다시 가고 싶은가 보다. 이탈리아, 크크. 아, 비행기 타고 싶다. 느낌표 몇 개인가요? 7개 해주셨습니다. 네, 6개인가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비밀번호님의 유럽 여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세계 곳곳 글로벌한 사심 집중이네요. 오늘 세계 곳곳의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즐거운데요. 저는 유럽 못 가봤어요. 예, 제가 못 가본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선덕선덕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린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선덕선덕. 네. 어, 첫 여행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낯설고,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예, 근데 당황스러우실 법하네요. 비행기에서부터 이상한 분을 만나고, 아,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군요. 그래도 큰일 당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했지. 그리고 또 일행과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그런, 뭐랄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지금 같으면은 좀 목소리를 낼 일을 예전에는 되게 참았던 것 같아요. 부당한 일을 좀 당해도 좀 지금도 겁이 많은데 그땐 더 겁이 많았는지 어떤 면에선 되게 무모하면서 어떤 면에선 또 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작 그런 저의 모습도 떠오르는데 비밀번호님도 즐거운 여행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그때의 비밀번호님께 가서 괜찮아. 지나갔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었고, 다시는 이런 분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 대한 기억. 네. 축일인가 이래서 문명 가게가 없다. 이거 굉장히 맞아요. 명절 이런 뭐랄까 특별한 날에 가면 그 현지는 다 놀잖아요. 그럴 경우 굉장히 여행자는 서글퍼지죠. 아, 내가 정말 이방인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저도 좀 생각이 났고, 보행자 우선이니까 하면서 횡단보도 막 당당하게 걸었다가 쌍욕 먹었는데, 외국어지만 쌍욕 같다. 이 분위기로 전해지는 그런, 뭐랄까, 욕의 기운? 네,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막 짧게 외국에 있었을 때 이런 모습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어차피 거기에 머물다가 잠깐 떠날 사람이지만, 현지에 계신 그곳의 사람들은 그곳이 그냥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 그래서 정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내는 일상이에요.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마트에서 장 보고 하는 그런 아주 소소하고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 그 낯선 곳에서 볼 때는 또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보여진다는 게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 자연스럽고 싶다 그런 느낌. 비밀번호님의 느낌과 같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다른 타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저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가슴이 좀 움직였던 거 보면 다시 가고 싶은 것 같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오셔서 또 얘기 전해주세요. 네. 생생한 이야기. 어, 그렇습니다. 호기롭게 떠난 여행에 대한 어떤, 사건의, 뭐랄까, 연속들, 네, 그리고 단상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승전 이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승전 이직입니다. 우선 많이 여행을 다닌 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국가 몇 개 정도만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보신 건데요. 좋았던 여행지를 꼽자면 단연 제주도가 최고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섬이기에 한국인들에게 폄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껏 10번 이상 갔던 것 같습니다. 오, 제주도의 거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요. 대학 이후 거의 매년 제주도를 갔으니까요. 제주도에선 특별히 어디가 좋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다수 장소가 좋았습니다. 올레길도 10코스, 10코스 넘게 걸어봤으니까요.
많은 곳을 가봐서 지난해엔 우도에서 일주일 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있기엔 많이 심심했습니다. 하하. 제주도에서 좋았던 한 곳만 꼽아보면 곽쥐 과물 해변입니다. 1999년에 방영했던 SBS 드라마 토마토를 통해 유명해진 곳인데요. 저도 그 얼마 후에 처음 그곳에 가봤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왜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변에 앉아서 멍 때리기 좋았습니다. 좋았던 것 말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하하. 가서 한 이틀 정도 한강 보면서 푹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휴, 네. 기승전 이직님, 기승전 결이 있는 사연을 잘 들었네요. 여행 많이 다니셨네요. 아시아국 몇 개. 저는 아시아국 몇 개도 못 다녀봤는데. 네, 그러면서, 제주도가 좋았다라는데,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3년 연속 올해까지 갔어요. 올해 또 급작스럽게 가게 돼서. 근데 10번 이상 가셨다니, 고수시겠군요. 제주 여행의 뭐 고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말에 동감했어요. 특별히 어디가 좋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다수 장소가 좋았습니다. 네, 공감했고, 저는 올레길 여러 코스는 못 걸어봤는데, 길 걸으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여행객이 굉장히 많아서 여행 관광지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냥 좀 걷는 곳들 있잖아요. 숲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덜 복잡해서 마음에 뭐랄까 좀 안식을 줄 수 있고 생각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우도에서도 일주일 넘게 보내셨다니 대단합니다. 저는 작년에 우도 하루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 기승전 이직님처럼 내년이나 또 제주도에 가게 되면 우도에서 좀 며칠을 보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갈 때는 한번 우도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보겠습니다. 많이 심심하셨겠어요. 근데 뭐 그냥 멍 때리고 이러고 있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눈도 호강하고 우리가 맨날 컴퓨터 보고 도시의 그런 복잡함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가 그렇게 확 트인 자연 공간을 보면 그 마음이 좀 흐물거린다 이상한데 하여튼 표현이 그렇잖아요. 근데 눈도 굉장히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얘기를 아마 나중에 또 할 텐데 하나의 사심에서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을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책을 읽고 그러려고 책을 가져갔는데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 풍경에 매료되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랬던 시간이 떠오르고, 곽쥐 과물해변 좋은 장소로 꼽아주셨는데 저는 올해는 잠시 그냥 근처를 지나갔고 작년에는 여기서 물놀이하고 놀았었어요. 뭐 제가 하는 물놀이는 과격하지 않고 네,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발 담그고 이런 약간 물장구 치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마음껏 몸을 던질 수 있는 각지 가물해변 작년에 다녀왔었을 때도 좋았는데 올해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지난해보다. 좋았는데 여기서 사색을 하셨던 기억이 있군요. 토마토라는 드라마 김희선 씨랑 김석훈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머리띠 유행하고 이랬던 드라마 맞죠? 네, 저 옛날 사람이어서 이분도 옛날 사람이신가 보네요. 드라마로 유명해졌다는 거 저 몰랐어요. 혹시 그 막 자전거 타는 씬 그게 혹시 이 해변인가? 네, 새로운 사실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건 좋은 데는 원래 잘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좋고 좋았던 거 말고 가보고 싶은 곳이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하는데 요즘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휴가를 내서 그냥 편하게 도심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승전 이직님도 자금을 모으셔서 근데 최고급 호텔이면 엄청 비싸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 꿈이 이루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휴가는 또 어떠셨는지 잘 쉬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달에 온 사연이에요. 굉장히 뜨겁죠. 제가 공지 드리자마자 쏟아진 사연들입니다. 7월 29일, 30일. 그리고 8월에도 사연이 이어집니다. 8월의 사연들로 넘어가 볼게요. 8월 1일에 이메일로 따끈따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미님,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요. 제이미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나씩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괄호에서 닉네임은 제이미입니다. 예전에 영어학원 다닐 때 지었던 영어 이름이에요. 네, 예전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어떤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가 여행의 기술이라 여행에 관한 아무 얘기나 괜찮은 거죠? 저는 제가 여행 다닐 때 항상 갖고 다니는 것들을 소개할게요.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드로잉북이랑 색연필, 마카, 수채화 용구를 들고 다니는데요. 여행하면서 보는 인상 깊은 것들을 드로잉북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풍광이라도 드로잉북에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리면 그 풍경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심지어 그때 그 자리의 냄새나 공기, 바람까지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나중에 하나씨 만나면 그동안 그린 드로잉북 보여줄게요. 하나씨는 여행 갈 때 항상 갖고 다니는 물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런 사연이죠. 네, 여행의 기술, 여행에 들고 다니는 것을 제이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직접 잘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이제 그림을 올려 놓으시고 이런 걸 봤을 땐 그림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림을 좋아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직업적인 그림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취미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행할 때 이렇게 드로잉북을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를 처음 알게 됐죠.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놀랍다라고 제가 답장을 드리고 다음에 꼭 드로잉북 만나서 보여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제이미님께서 얘기하신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 그 풍경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드로잉북에 담아두면.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자리의 냄새나 공기, 바람까지 기억이 나곤 한다. 라는데,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 바람, 뭐 이런 것들 기억나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록을 해두거나, 심지어 뭐 정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담아 놓으면, 훗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걸 봤을 때 유독 마음에 그런 냄새가 남거나 그곳의 특유의 뭐랄까 그 바람 내용 같은 게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노래 어떤 겨울 공기 뭐 이런 걸 맡으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남겨두어도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또 제이미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두니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셔서 좋겠다. 이런 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사진으로 담는 것도 굉장히 좋고 편리하지만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 그리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런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어딘가 좀 머물러서 한 대상을 오래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오래 바라보면서 또 짧게 바라보면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여운 같은 것들을 남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하나의 여행의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저는 노트랑 펜이거든요. 저는 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서 메모나 이런 걸 여유가 있으면 좀 하려고 하는데 잘은 못해요. 그래서 큰 메모장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런 그 문구 이런 데서 보면은 예쁘게 파는 그 메모장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간이 나면은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시간이 나면 뭐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느꼈던 거 기록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전 제이미님의 이런 얘기를 미리 듣고 이제 갑자기 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됐잖아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카페에 머물 때마다. 그래서 카페에서 창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창과 창밖이 담고 있는 풍경을 좀 스케치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펜으로
줄 있는 그냥 줄 있는 메모장이죠. 저는 드로잉북이 집에 하나 있긴 한데 안 가져갔어요. 가져갈 걸. 그래서 해봤는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기쁨? 예, 그런 것. 그리고 좀 더 머물 수 있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봐서, 이제 좀, 뭐랄까, 해보고 싶다는 느낌? 저도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학창 시절에는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막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채화를 도구를 다 사서 어떻게 하고 다니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고체 물감이라도 사봐야지 해놓고는 아직 못 샀거든요. 근데 좀 이제 행동으로 옮겨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한 게 한 작년부터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전 고체 물감의 세계도 잘 몰랐어요. 물붓으로 해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근데 아직까지 망설이고 그냥 펜으로. 그래서 작게나마 크레파스는 좀 보관이 용이하길래 크레파스로 가끔 끼적이곤 하는데 좀 더 발전해 봐야겠습니다. 제이비님은 올해는 또 어디로 여행 가셨는지, 또 어디에서 이 드로잉북을 펴서 그곳의 풍경을 담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또 8월에 들어온 이야기들 들어볼게요. 8월 3일에 은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1회씩 세자매 제주 여행 가는데 제주 여행은 갈 때마다 좋고 찍어놓은 사진 볼 때마다 좋다. 교통은 CS 투어 사이트에서 경차를 렌트하고 완전 자차 보험에 꼭 공항 인수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갈 때는 모르나 반납하는 날 렌트 장소까지 가서 반납하고 버스로 돌아오려면 시간 은근 잡아먹어 비행기 시간 간당간당한 적이 많다. 호텔은 가격 대비 시설 좋고 위치 좋은 중문 베니키아 호텔을 항상 이용하는 편. 유료시설은 거의 가지 않고 해안선 따라 달리기랑 경치 좋은 곳 찾아다니는데 요 근래 검은 오름과 군산 오름과 색달 해변도로를 추천하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제주도는 봄, 가을 매년 2번씩은 가져와야 만족할 것 같다. 다녀와도 또 아쉬운 곳이 제주 느낌표 해주셨습니다. 네, 제주 얘기가 많네요. 네, 제주 저도 좋습니다. 기승전 이진님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주 꼼꼼하게 머물렀던 그 차를 빌렸던 장소에 대한 정보 주셔가지고 저는 진작에 좀 참고할 걸 갑자기 저 떠나게 돼가지고 이 사연을 받았던 거를 깜빡하고 이제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맞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좀 참고를 해서 저도 숙소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그 친구가 렌트할 때,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렌트 업체에 가서 차를 빌려서 나중에 차를 거기 반납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양님 말처럼, 차는 공항에서 인수를 하고, 반납할 때 차랑 둘 다 이제 공항에서 인수하고 공항에서 반납하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 봤는데 굉장히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대한 미리 물론 제가 출발했던 그런 여유도 있었지만 시간에 대한 압박이 정말 없어서 여유 있게 공항에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공항에서 멍을 많이 때렸던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예, 비행기 시간 간당간당하면 정말 그 심장이 쪼그라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꿀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숙소에 대한 것도 참 굉장히 문제잖아요, 뭔가. 근데 이렇게 좀 꿀팁 전해주셔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뭐 당일 좀 할인이 되는 호텔 데일리 앱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만약에 급작스럽게 여행을 가실 경우 저처럼, 그러면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게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료시설은 거의 가지 않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유료시설 많이 가다가 나중에는 많이 안 가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해안선 따라 달리다가 좋은 풍경이 있으면 또 근처에 차 댈 데가 있으면 차를 대놓고 사진을 찍고, 아니면 뭐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곳에 내려서
그 풍경을 담거나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해변도로로 달리는 버스가 있는지 제가 버스를 타고는 안 해봐서 여행을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묘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 도시에서 달리면서 볼 수 없는 풍경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또 검은 오름, 군산 오름, 색달 해변도로 추천해 주셨는데, 검은 오름은 이게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인가 지정이 돼가지고 그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객 수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예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들어간다라는. 미리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걸 몰라서, 나중에 이제 제가 여행 중에 이 메시지가 갑자기 떠올라서 발견하고 찾아봤을 때는 예매가 차 있어서 이번에는 가지 못했는데 다음번엔 검은 오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해설사랑 같이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도 가면 오름 오르는 거 추천드려요. 산까지 뭐 오를 그런 뭐랄까 여유는 없고, 그래도 그 자연의 그 산 오르는 맛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름 추천합니다. 저는 올해는 오름을 오르지 않았지만 지난해랑 지지난해는 오름을 올랐었거든요. 근데 처음 갔었을 때 저 재작년 제주 여행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 용눈이 오름이었어요.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여러분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코스도 험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무슨 촬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촬영 스태프들이 지미집 같은 거 이거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가벼운 분, 여행에 그 짐을 숙소에 놓아놓고 몸만 나와서 이제 오르면 굉장히 광활한 풍경, 상쾌한 그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동네 강아지가 또 짖고 있네요. 양해 말씀 바랍니다. 저는 근데 저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집인지 최근에 이제 추측을 봤는데, 바로 옆집도 아니고, 앞집이라고 해야 되나? 예, 2층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 대한 이야기, 은양님의 사연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봄, 가을에 제주를 가본 적이 예전 수학여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휴가 맨날 여름 때 갔었는데 저도 봄, 가을 제주 가보고 싶네요. 여름에 제주도 제가 한창 더울 때 갔던 것보다는 좀 늦게 갔잖아요. 서울이 한참 뜨거울 때 갔더니 서울보다는 덜 더웠지만 어쨌든 더웠고요. 아마 지금쯤부터 가면 좀 더 선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8월 8일에 토끼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꼬리입니다. 얼마 전 10박 12일로 엄마랑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상품은 한 30분 만에 고른 것 같아요. 결정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제가 본받아야 할 면인 것 같은데 팁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엄마가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유럽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배낭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랑 단둘이 가는 거라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가자는 마음으로 패키지로 간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패키지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것들 가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좀 편안하고 좀 안정된 그런 스케줄로 소화할 수 있는 여행, 패키지 여행 잘 하셨습니다. 또 낭만적이네요, 얘기가. 예전에 유럽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배낭여행을 했다. 멋있는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사연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행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10일 동안 런던, 파리, 스위스, 인터라켄을 거쳐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로마, 피렌체, 베니스를 거쳐 독일까지 가는 빡빡한 일정에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에 땡볕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어요. 맞아요. 관광지를 거의 패키지로 가면 돌기 때문에 힘들죠. 이런 일정이. 또 워낙 관광객이 많은 이 유명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특히 첫 이틀은 파리에 있었는데 현지 가이드가 이튿날 쇼핑을 오래 하려고 첫날 일정을 몰아치는 느낌이었어요. 에펠탑에서 2시간 넘게 줄을 선 후에 저녁에 세느강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 맞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는데 콧물이 줄줄 나더군요. 크크. 엄마는 옆에서 피곤해 지쳐 졸기도 하고요. 크크.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면 다 즐거운 추억이 되네요. 제가 갔던 곳 중에서는 르네상스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랑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가 제일 좋았어요. 인스부르크에서는 여행 마지막 날 하룻밤만 잤는데 창밖으로 알프스 산이 보여서 정말 멋졌거든요. 창문 열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 맞고 해지는 모습도 보니까 분위기 제대로 나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플러스 해주셨네요. 이번에 느낀 해외여행 꿀팁 공유합니다. 사진 예쁘게 찍는다고 화장품 잔뜩 가져가는데 단촐한 게 좋아요. 특히 일정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면 너무 피곤한데 공항 면세점에서 마스크팩 10개 정도 사가세요. 다른 화장품 바를 것 없이 마스크팩만 10분 정도 붙여보세요. 땡볕에 걸린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화장품 샘플 찢어가면서 바를 필요 없어서 좋아요. 저는 각질 제거제부터 미백팩까지 잔뜩 챙겨갔더니 짐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에 파스처럼 붙이는 거 사가면 매우 좋아요. 그럼 모두들 잘 지내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여행 소식이었군요. 10박 12일의 여정 부모님, 어머니와 잘 마치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죠, 이 멘트? 업체에서 나온 멘트 같죠? 저도 유럽 여행 못 가봤는데, 또 엄마랑도 이렇게 오랜 여행을 못 가봤어요. 뭐, 당일치기 이런 여행은 해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효녀구나. 나도 언젠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부모님께 좀 죄송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짧게 갔었을 때, 되게 막 쥐어짜서 갔다 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오실래요?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토끼꼬리님은 굉장히 잘하셨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일정들이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원치 않는 쇼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좀 단점이긴 하죠. 저희 부모님도 아빠가 예,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해도 되겠죠? 네. 한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런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뭐 20년 근무하고 생겼었나, 30년 근무하고 생겼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계속 미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티켓이 거의 연장해도 이제 만료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두 분이. 주변 분들하고 같이 갔었나? 아니면 따로 갔었나? 아마 패키지로 따로 가셨던 것 같네요. 예, 패키지로 유럽을 가셨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그 얘기들 사진으로 막 자랑하시고 엄마는 독일이 굉장히 가장 마지막 여행지가 원래 가장 좋은가요? 저도 예전에 여행했을 때 여러 도시를 거칠 때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도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독일에 이제 마지막에 머물렀는데 아빠는 뭐 별로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독일에서 머물 때 굉장히 좋았다고 숙소도 좋았고 이제 아침에 뭐 부모님들은 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이제 현지인들은 출근할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그 독일 할머니가 길에 이제 엄마랑 이제 아빠 이제 막 걸어 다니시니까 사진 찍어주겠다고 서보라고 그러고 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고, 맥주도 맛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지금은 좀 더 익숙해졌지만 카페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엄마도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일정이 저희 부모님은 별로 쇼핑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그럴 때마다 그냥 좀 어디 쉬고 싶어서 어디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뭐 자금을 가지고 계셨나 보죠. 그래서 커피를 사달라고 해도 아빠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좀 섭섭했다라는 얘기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 너무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딸과 하는 엄마와의 여행은 좀 더 잘 맞겠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여행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도 전 되게 재미있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토끼꼬리님은 더 부모님과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시간씩 정말 기다려가지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디 들어갈 때 몇 시간씩 기다렸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면 또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오고 나면 그런 것도 다 계속되는 경험이 아니니까 좋은 경험으로 또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꿀팁 공유해 주셨는데 사진 예쁘게 찍는다고 화장품 잔뜩 가져가지 말라 하는 거. 네, 맞아요. 여행할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낯선 곳에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일정이 뭔가 좀 포기하게 하게 만들죠. 물론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마스크팩 이거 챙겨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근데 원래 좀 단출하게 가는 편이어서 근데 평소에 저는 팩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받아놓은 팩이랑 또 뭐 샘플로 주는 팩이랑 또 이게 괜찮다고 하면 어쩌다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모아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레 떠난 여행에서 갑자기 이 사연이 또 생각이 나서 아, 가져올 걸 이런 아쉬움이 남았던 네, 그런 저의 일화가 있고요. 네, 이 미모를 위해서 여러 개 챙겨가셨지만 짐만 됐다라는 이야기. 네, 사진 굉장히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한번, 네, 단둘이 만났을 때 한번 사진 보여달라고 할 걸 그랬네요. 다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으시니까 뭐 휴족 시간, 뭐 일본에서 나오는 거, 요새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왓슨즈 같은 스토어 가면 팔잖아요. 그런 것들 붙이는 것도 굉장히 그게 잘 맞는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리에 열 찬 걸 좀 빼주고. 저는 근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효능을. 그래서 요즘은 안 써봤는데, 오래 걷는 이 장기간 일정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즘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꿀팁들 잘 참고하셔서 여행 잘 다녀오시는, 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인스브루크 가보고 싶네요. 네, 알프스 산이 보이는 그 풍경. 숙소에서 멋있는 풍경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꿀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토끼꼬리님, 무사히 엄마와 여행 마친 걸 환영하면서 이렇게 업소 같죠? 네,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8월 10일에 보내준 사연을 보겠습니다.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얘기를 들려주셨네요. 아, 덥다 더워. 네, 이때까지 정말 한참 더운 시절이었죠. 사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대급 더위를 견뎌내고 계신데 다들 무탈하시죠? 요즘 같은 더위엔 시원한 곳으로 가서 푹 쉬다 오고 싶은데 이번 저의 여름 휴가는 왔는지도 모르게 금방 사라졌습니다. 또르르 슬프네요. 그래도 좋았던 여름 여행을 떠올리면서 얘기 나눠볼까 해요. 늘 휴가나 마찬가지였던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떠난 보성 배낭여행이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 보성까지 KTX가 아닌 무궁화호 열차를 타서 꽤 오래 걸렸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잠잘 틈도 없이 친구들과 까르르 웃고 게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옆에 계셨던 승객들 미안했어요. 30대인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 무한 체력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흐흐. 네, 공감합니다. 초록초록한 녹차밭과 파란 물감이 스민 하늘의 풍경들과 쑥쑥 시원스레 뻗은 삼나무길, 귀한 전어를 쓱쓱 썰어주시던 보성 어르신들, 비린데 왜 전어가 맛있다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던 친구들, 녹차잎을 진하게 우린 해수탕의 시원 뜨뜻함, 그때도 지금처럼 무더웠던 한여름이었는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문득 그의 여름이 떠오른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순간을 즐기던 그때의 순수함이 그리운 것이겠죠.
사심가족 여러분, 무더운 오늘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오늘의 여름은 내일의 추억으로 남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래도록 반짝일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한여름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여름의 이야기를 선선한 바람이 불 즈음에 전해드리게 돼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굉장히 그림이 그려져서 흐뭇하게 사연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라남도 보성까지 기차 여행. 저 젊었을 때? 네, 지금도 젊은데, 우리 모두, 그쵸? 어쨌든, 어떤 한 시절, 이런 여행의 시절이 있죠. 기차 타고 여행하는. 저는 보성 여행까진 못 해봤고, 가까운 춘천으로 친구와 떠났던 기차 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보성으로 간 기차 여행, 기억에 남으셨군요. 어떤 게임 하셨나요? 기차에서. 거의 MT 가는 느낌의 그런 풍경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시절의 무한체력 지금 돌아보니 저도 정말 그립습니다. 굉장히 맛깔스러운 그 풍경 묘사에 보성 저도 가고 싶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원래도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잘 없었어서. 근데 보성까지 가는 열차가 있군요. 무궁화호를 타서 오래 걸렸지만 긴 시간 동안 재미있었다. 저도 보성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녹차밭. 파란 물감이 스민 하늘. 네, 정말 한여름의 하늘이 굉장히 뜨겁지만 이런 파란 아슬한 풍경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가을 다가오는 하늘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삼나무길, 전어, 네, 녹차잎 진하게 우린 해수탕? 이건 뭘까요? 궁금하네요.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한여름이었지만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그 여름에 맞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 여름 온전히 여름방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리운 거 아닐까 하는데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는 근심 걱정이 좀 많았던 시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춘천 여행 친구랑 갔었을 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냥. 근데 그때 아니면 또 언제 그런 시간을 보내겠나 지금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 영원한 것처럼 즐겁게 보내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래도록 반짝일 여름 보내시길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바래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여름? 얘기를 또 드릴 날이 오겠죠? 네. 이 원클릭 원결제님은 올해는 여름휴가가 왔는지도 모르게 금방 사라졌다고 하셨지만 또 오래도록 반짝일 여름 보내셨기를 저도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월 17일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사연인데요. 들어볼까요? 당근당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더운 여름날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요? 올해는 매일 폭염이라 너무 힘이 드네요. 유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올해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8월 말에 휴가를 잡아놨는데요. 늦은 휴가자의 고충을 토로하려 합니다. 8월 말입니다, 지금. 네, 지금 휴가 기간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을도 좀 찾아올 무렵이어서 좋지 아니한가 싶은데 어딜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계속 얘기를 들어볼게요. 늦은 휴가자의 고충. 보내주신 시간이 8월 17일이었기 때문에 한창 휴가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또 중간쯤 휴가 가시는 분들 가셨던 그 시절이네요. 그리고 한참 더웠던 시절이죠. 네, 연일 35도, 4도 그랬던 시절인데 7월 말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뜨기 힘들었던 게요. 한 달만 버티자고 생각했는데요.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휴가 가신 분들 당직 대신하고 나면 일주일이 후딱 가버려요. 요즘 점심 먹고 난 뒤에 자리에 앉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빨리 휴가 다녀와 버렸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힘들어요. 유유. 도대체 이 불볕더위는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짧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짧아요는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고 덧붙여서 짧은 사연이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짧지 않고 깁니다. 제가 나름 위로해보겠다고 긴 답변을 드렸었지만 위로가 안 되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지금 이제 8월 말이 왔고 휴가 기간이시겠네요. 어떤 휴가, 좀 시원한, 좀 서늘한 휴가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휴가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쭤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요. 사심 준비하면서 먹으라면서. 감동의 물결 제가 잃었었는데 까먹었던 거예요, 제가. 저장 막 해놨는데, 까먹고 제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계속 이제 요즘 정리를 거의 8월 한 10일 무렵부터는 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연이 온 거 모아놓고 이제 뭐 얘기할까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는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녹음을 이제 빨리 해야겠다. 8월이 가기 전에 하면서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는 다른 동네에 스벅을 갔는데 까먹은 거예요. 제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그래서 녹음하고 나서 기쁨을 누리면서 당근당근님이 보내준 음료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심 나눔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꾸준한 사연 감사하고 아주 바쁜 시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사심 집중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앞서서 많이 흘렸듯이 제주도에 올해 다녀왔는데 급작스럽게 여름 휴가 전 뭐 늘 휴가 중이지만 요즘 제주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간 친구와의 컨셉은 휴식이었는데요. 뭐 컨셉이라고 할 것도 없고 휴식이었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곳들을 나중에 막 생각이 나서 가서 생각이 나고 해서 가보지 못했지만 휴식하면서 발견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사심에서 나누고 추천해 주신 곳들도 다음에 갈 수 있게 되면 가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때까지 해먹고 있기를 네, 바라면서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 이 조각조각 잘 담아뒀다가 여행이 고파지는 시간에 꺼내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